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요.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을 앞두고 있는 거죠? 네, 축구대표팀이 이번 주 목요일에 수원에서 카타르, 11일에는 테헤란에서 이란과 2018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 4차전을 치르고요. 우리나라가 중국, 시리아와의 1, 2차전에서는 졸전을 펼치면서 1승 1무로 조 3위에 그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슈틸리케 감독이 베테랑 수비수 곽태희 등 K리그 8명을 뽑아서 변화를 주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2연전을 모두 중동 국가들과 치르는군요. 그러면 이른바 이 침대 축구주의보 내려졌습니까? 네, 먼저 침대 축구는 그라운드에 누워서 시간을 끄는 비신사적인 플레이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시리아와 2차전에서 침대 축구에 당하면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유독 중동 국가들이 이기거나 비기고 있으면 고의로 쓰러져서 시간을 끄는데요. 1차적으로는 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고요.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서는 율법과 규율에 어긋나지 않으면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데 침대 축구 또한 승리로 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좀 걱정되는 대목인데 우리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네. 이 침대 축구를 좀 극복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손흥민 선수가 침대 축구에 대해서 선제골을 넣어서 상대를 들어주지 못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은 만약에 골이 안 들어가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그라운드 리더격인 기성용 선수를 중심으로 네. 떨어진 템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에 득점 감각이 물이 오른 손흥민 선수가 밀집 수비를 뒤흔들고 196cm 장신 공격수 김신욱 선수의 높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국가대표 축구에 대한 중차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PD는 침대가 이게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네, 중동 국가에서는 또 침대 축구가 하나의 전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또 우리나라가 또 실력으로 이걸 침대 축구를 깼으면 합니다. 네, 자, 이 국내 프로야구 말이죠. 이 롯데가 또다시 가을 야구에 초대받지 못한 거군요. 네, 롯데가 지난 2일에 패하면서 64승 76패에 그치면서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고요. 네. 그래서 롯데 팬들은 느그가 프로가란 조롱 섞인 플래카드를 내걸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또 못하면 팬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죠. 롯데가 부진한 이유는 뭐였나요? 네, 롯데가 올 시즌에 조원우 감독을 영입했고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손아섭과 황재균도 잔류를 시켰는데요. 네. 하지만 총 78억 원을 주고 영입한 30대 불펜 투수죠. 손승락과 윤기련 선수가 뒷문을 든든히 책임지지 못했고요. 또 외국인 타자 아도치 선수가 금지 약물 복용으로 시즌 중반에 퇴출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다소 실패한 시즌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프로야구 4, 5위 싸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먼저 LG가 어제 승리하면서 4위를 유지하고 최소 5위를 확보하면서 2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네. 성공했고요. 5위 기아는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더하면 5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하게 됩니다. 현재 4위 LG와 5위 기아의 승차가 한 경기 반차고요. 양팀 모두 3경기씩 남겨뒀는데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승이 먼저 주어지는 4위 싸움이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자,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이 세계 여자 골프 랭킹이 발표됐다던데 어땠습니까? 네, 김인경 선수가 세계 랭킹에서 13계단 오른 29위에 올랐는데요. 네. 김인경 선수가 지난 주말에 끝난 레이노드 클래식에서 6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 계단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고 선수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인지 선수가 3위, 김세영 선수가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 골프 낭자들이 휩쓸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리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China Today. 네, 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China Today.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광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고 있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른바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지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광동성 선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면적 6평방미터. 6평방미터 같으면 우리 평수로 한 2평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 초미니 주택 9채가 시장에 나왔는데 네. 이 한 채 값이 얼마냐? 네. 88만 위안.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입니다. 2평짜리 집이요? 2평짜리 집이. 그러니까 이게 초미니 주택이라는 게 집이 2평짜리 집인 거죠? 그렇습니다. 1억 5천만 원. 예, 그 안에 무슨 침대, 붙박이장, 화장실, 주방, 창문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런데 하여튼 9채가 나왔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2평짜리 집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컨테이너 가건물 같은 느낌인데. 아, 그렇지만. 안에 있을 건 다 있지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짜투리 공간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네네. 9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짜투리를 이렇게 활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인데 이거 세를 주면은 우리 돈으로 뭐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러는 건데요. 놀랍군요. 예. 이거 선전도 이제 그렇지만 수도 베이징도 집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그 왕징이라고 아실 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네. 사는 그렇죠. 베이징이 이제 코리아타운인데 네. 여기에 예를 들어서 134평방미터짜리 아파트가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40평이 조금 넘는데 네. 이게 분양가가 10년 전에 2006년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냐 하면은 중국 돈으로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지금 17억 원이 지금 넘었습니다. 17배가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10년 10년 사이에. 만에. 예. 그리고 또 사하번이라고 이게 이제 베이징의 전통 가옥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 건물이 있고 입구자 형태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이런 건데. 가운데는 마당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이제 사실은 시내 도심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이게 엄청나게 값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뛰었느냐 하면은 300평방미터짜리 사업원 같은 경우는 3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50억 원이 넘었고요. 어휴. 아주 비싼 거는 보면 4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베이징이라든가 선전, 상하이 이런 데는 물론이고요. 네. 이런 이제 사실 부동산 광풍이 2선 도시라고 해가지고 네. 성에 성도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3선 도시라고 해서 성도보다 조금 작은 도시 이런 데까지 막 번지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도시라든가 중소도시까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중국의 집값이 미쳤다 싶을 정도로 뛰고 있는 겁니까?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중국의 아파트라는 거는 네. 우리처럼 이렇게 소유권 전체를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중국은 모든 땅이 국가 소유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공산국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에서 아파트를 산다 하면은 사실은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아,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샀다 하면은 지금 사용 기한 70년. 내 사용권을 사들인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우리보다도 훨씬 비싼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뛰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거든요. 이 돈이 지금 집값을 부채질하고 있다. 네. 지금 실물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또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아. 이 돈이 사실 부동산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네. 지금 2014년하고 2015년 보면은 시중에 돈이 그 당시에는 정시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막 사실은 요동을 쳤는데 이게 또 주가가 이제 사실 폭락을 했어요. 실물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그 정시에서 빠져나와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네. 이런 건데요. 실제로 9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에
그 수치를 보면은 상하이 증시하고 선전 증시에 두 개가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빠져나간 돈이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더라. 이 돈이 부동산 시장을 흘러갔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뭐 어느 나라나 결국은 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이냐 증시냐 이렇게 따지기는 하는데 자, 부동산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소유권도 아니고 70년 사용권이 이렇게 뭐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데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위장 이혼. 왜요? 위장 이혼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해마다 4만 7천 쌍이 이제 이혼이 있었는데 네. 2013년부터 보니까 이게 7만 쌍으로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 이혼이 왜 이렇게 늘었냐 하니까 바로 집 때문에 늘었더라 이런 왜요?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가 처음에 집을 사면은 30%만 내면 되고 나머지 70% 은행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두 번째 집을 사면은 이게 뭐냐면 70%를 갖다 내가 돈을 내고 네. 30%만 은행 대출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 이혼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독신 가구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무주택자가 된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면은 역시 계약금의 30%만 낸 그 집값의 30%만 계약금을 내도 되니까 네. 훨씬 수월하게 두 번째 집을 갖다 장만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실제 뭐 부부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명의로 집 한 채씩 집을 두 채로 늘리기 위해서 이혼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네. 들어서 두 번째 집을 샀다 네. 하면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재혼을 다시 합니다. 보통. 그러면은 집은 그대로 두 채가 있는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야, 이게 참 놀라운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또 위장 결혼도 많습니다. 위장 결혼도. 위장 이혼도 있고 위장 결혼은 또 왜요? 위장 결혼은 뭐냐면은 중국에서 대도시에서 집을 살려면은 후코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호적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호적. 그 현지인. 네. 현지인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외진이단 말이죠. 현지에 호구가 없단 말이죠. 네. 호구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물색을 해서 이분한테 사례비를 주고 우리 둘이 서류상으로 이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이군요. 정략 결혼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서 또 위장 결혼도 한다. 네. 위장 이혼, 위장 결혼 참 여러 가지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도 좀 겪어온 과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데자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7, 80년대의 개발 붐과 함께 부동산이 막 들끓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복부인 이야기도 많았고요. 또 일본도 지금은 잃어버린 10년, 20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동산 광풍이 또 중국판 잃어버린 10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 전체의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 하면 엄청난 대혼란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또 넘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중국 정부의 고민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방 정부마다 앞다퉈 가지고 네.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서창성의 청두 같은 데는 개인은 새로 분양받는 집을 한 채만 살 수 있도록 네. 두 채, 세 채는 못 산다. 네네. 이렇게 막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난징 같은 경우는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있는 외진 그러니까 현재 호구가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못 받고 그다음에 원래 살고 있는 집을 갖다 사는 거 이것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광풍이 자칫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잃어버린 10년을 갖다가 불러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단번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장기간 경기 침체에 시달렸던 일본식 그 장기 불황을 네.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건데요. 지금 중국의 그 최대 부자로 왕젠린이라는 그러니까 네. 이 사람 다롄의 완다 그룹의 회장인데 네네. 이 사람이 유명한 부동산 갑부입니다. 이 왕젠린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다. 네. 정부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려감을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보다 조금 나은 것은 현재 도시화 비율이 53%에 불과해가지고 네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잘만 넘기면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은 이런 우려했던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게요. 사실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계기로 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사실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부동산 재벌이 이제 이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위험해 보이는데 결국 통제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부동산 버블이 꺼졌다. 이게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중국 증시가 꺼지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그 자살 뉴스가 보도가 돼서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그런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이 부동산 투기 붐, 광풍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전 아직도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주는데 막대한 돈으로 거래가 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군요.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이나 투데이 중국 전문가인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강민원,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